그러나 좋은 기업과 주가지수의 우상향을 이미 알고 있던 진도주는 그때 적극적인 투자.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주말에 월드컵이 끝나고 새로운 한 주의 미국 증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CPI, FOMC, 내마녀의 날까지 굵직한 이슈들이 모두 지나가고 이번 주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궁금했는데 첫 거래인 월요일부터 나스닥은 계속해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11,000포인트의 중요한 지지라인을 이탈한 나스닥은 밑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하락하여 마이너스 1.49% 하락했고 S&P 500 마이너스 0.9%, 다우존스 마이너스 0.49% 하락 마감했습니다. TQQQ는 마이너스 4.14% 하락하여 18.27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5주를 매수하여 총 1258주가 됐습니다. 월요일 밤 12시 미국 주택시장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주택시장지수는 현재 및 미래 단독주택 판매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며 약 900개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합니다. 이 수치가 50을 넘을 경우 주택 판매 전망이 낙관적임을, 50 미만일 경우 비관적임을 나타냅니다. 불과 7월까지 80 정도로 높았던 주택 판매 지수가 매월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번 달은 예측치인 34를 하회하는 31로 발표됐습니다. 지난 FOMC 회의에서 파월은 여전히 주거비가 높고 내년 중반이 지나서야 주거비가 꺾일 것 같다고 말했는데 후행적인 방식인 CPI의 주거비 측정값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파르게 꺾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실업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노동 지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경기 지표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률 증가 없는 경기 침체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실업률이 바닥 대비 0.5% 이상 증가하면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논리로 몇몇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아 경기 침체가 오지 않거나 아주 얕은 수준으로 오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과연 서비스 임금을 제외한 분야에서 물가가 모두 잡히며 실업률 증가 없이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해줄지 아니면 FOMC 기자회견 때처럼 실업률이 4.6%까지 증가하고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금리 인하 없이 고금리를 유지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요일 밤 모건 스탠리 전략가 마이클 윌슨에 따르면 미국 주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해를 맞이하고 있으며 기업 이익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실적 침체는 그 자체로 2008, 2009년에 발생한 것과 유사할 수 있다고 윌슨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새로운 주식시장의 저점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까지 산타랠리를 외치더니 미국 증시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며 계속해서 하락하자 시장에는 또다시 비관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매번 하락장 때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보다 심한 버블이다.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비관론이 퍼지며 이번에도 전저점을 향해 증시가 내려오자 같은 말이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탐욕 구간이었던 시장 분위기가 손바닥 뒤집듯 공포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좀처럼 중립에 머무르지 않고 탐욕과 공포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며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투자하는 기업이나 주가지수의 펀더멘탈 변화가 아닌 단순한 주가의 변동 때문입니다. 많은 개인들은 그저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팝니다. 남들이 사니까 같이 사고 남들이 파니까 같이 파는 거죠. 우리만은 절대로 이렇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채권시장을 살펴보면 최근 주식시장만큼 변동성이 커진 채권시장이 월요일에도 작지 않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최근 10년물 장기 국채 가격이 올랐던 것에 대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건지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크게 상승하여 3.6%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면 이제 최종 금리 수준이 5에서 5.25로 윤곽을 드러내고 내년 금리 인하는 없다는 연준의 입장에도 기준금리와 연동되는 2년물 채권은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별다른 움직임 없이 4.2에서 4.3%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말을 믿지 않고 최종금리를 높아야 5%로 보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되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하반기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에 베팅하는 듯합니다. 달러 지수도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이 확실시되자 변동성을 줄이며 104달러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CPI 지수 발표 이후 나스닥은 마치 누군가 작정이라도 한 듯이 이렇다 할 반등 없고 딱히 이유도 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하지만 이런 주가의 흐름은 절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월가는 계속해서 비관론적인 뉴스를 보도하며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주식을 공매도하며 주가의 방향을 하방으로 틀었고, 이에 겁에 질린 개미들은 단순히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내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이런 순간은 늘 기회였습니다. 최근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번 생각합니다. 닷컴 버블 때 샀으면 대박이다. 2008 금융위기 때 투자했으면 지금 얼마야? 코로나 때 공포에 샀어야 했는데 라고 말이죠.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되면 다들 주식을 사기는커녕 헐값에 자기가 왜 파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던지니까 주가가 내려가니까 내다 던집니다. 그러나 좋은 기업과 주가지수의 우상향을 이미 알고 있던 진도주는 그때 적극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모두들 그에게 의문을 던지며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좋은 기업과 주가지수가 결국은 우상향한다는 것은 결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도준처럼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깨고 전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끝나고 중국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경기 침체 후 물가가 잡혀 금리를 내리고 다시 양적 완화를 할 때가 오면 주가는 다시 정고점을 넘어 우상향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별 이유 없이 급락할 때도 주식을 사야 하며 앞으로 더 떨어진다 해도 계속해서 사 모아가야 합니다. 저는 순양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TQQQ를 최근 하락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계속 모아가고 있고 오늘 밤 나스닥이 하락하면 또 매수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주가가 내리는 것에 겁먹지 마시고 투자하는 종목과 ETF의 펀더멘탈이 문제가 없다면 싼 값에 좋은 주식 많이 모아가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